안녕하십니까, 바닥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제로 찾아뵀는데요. 도박, 투기, 투자,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지난번 주제랑 약간은 일맥상통하는 주제고요. 실제로 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도박과 투기와 투자도 사실은 정식 투자는 아니고요. 단기 투자, 그 다음에 무모한 사업,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벌일까? 왜 도박을 하고 하지 말라는 투기를 하며 단기적으로 투자, 또 위험한 사업 등등을 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잘못된 일임을 알매도 해야만 할까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국가 경제 자체가 우리 나라 안에 경제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 돌아다녀봐도 임대라고 붙여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매장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다니던 그런 식당들도 좀 계속해서 간판이 바뀌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도박, 투기, 단기 투자, 위험한 사업들을 하는 이유 자체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충분한 급여, 월급이랄까, 이런 인컴, 수입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저축을 하면서 우리의 자산을 늘려갈 수 있을 만한 돈을 취하지 못해서 이렇게 저런 위험한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연봉 1억 되기는 상당히 어렵죠. 사실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은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약 200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할 수 있다면, 꾸준하게 월에 200에서 300만 원씩을 저축해낼 수 있다면 약 한 3년이면은 한 1억 정도의 시드머니, 즉 어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식적인 투자와 어떤 금융 상품을 통해서 돈을 불릴 수 있을 만한 시드머니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500만 원, 월 300에서 500만 원을 받는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저축한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솔로일 때, 즉 미혼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높은 고연봉 수입자만이 해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연봉 한 8천만 원을 받더라도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 자체는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연봉이죠. 우리가 볼 때 연봉 8천 정도라면은, 물론 1억은 안 되겠지만 8천만 원이라도 여전히 고연봉인데, 만약에 8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오롯이 혼자 살고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뭐 부모님 좀 용돈 드리고 한다면 한 300만 원 정도는 제 생각에는 저축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솔로로 삶을 사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그럼 또 양육비가 발생하고요. 또 교육비가 발생을 하고, 뭐 여러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내가 받는 샐러리가 급여가 오르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받는 급여가 오르는 것보다 씀씀이가 더 많아지는 거죠.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그나마 버틸 수 있고요. 그나마 어느 정도의 저축은 할 수 있지만,
외벌이의 가족들은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요즘에 외벌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남자도 대기업, 여자도 대기업. 그래서 합쳐서 연봉이 뭐 1억 5천 이상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1%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만약에 급여가 그렇게 충분하면서 돈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도박이나 투기나 단기 투자나 위험한 사업들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충분한 내 자산을 불리는 저축 활동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저 네 가지에 사람들의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노후에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에 저희가 저축할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다른 방편으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저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벌써 출발 선상 자체가 훨씬 더 앞에 가 있어요. 좀 다른 얘기죠. 뭐 시드머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벌 걸 그 사람들은 1억 가지고 1,000만 원을 벌어버립니다. 버는 돈 자체가 1,000만 원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서 10%의 수익을 올려봤자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드머니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좀 예외로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박, 투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도박, 투기, 단기 투자는 좀 여러분들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제 주위에 이 세 가지를 해서 정말로 잘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단 1도 못 봤습니다. 도박은, 어, 부천에 알고 있는 우리 후배가, 어, 월급도 굉장히 많고, 많이 받고, 연봉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하여튼 수입 자체는 많은데, 돈을 도대체가 벌질 못해요. 알고 봤더니,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통해서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끊어낼 수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중독이 돼가지고 끊어낼 수가 없더랍니다. 이게 담배나 뭐 이런 마약이랑 중독성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강원랜드 가서 내가 한번 배팅을 했는데 한 10배의 배당액을 딴 거죠. 한마디로. 그때의 쾌락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꼭 벌어질 양, 사람들은 그런 도박 사이트에 배팅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해 안 돼요. 도박을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도박은 이, 그, 벌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승률 자체가 아무리 좋은 카지노, 아무리 좋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가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확률은 40%입니다. 맥스로 했을 때. 그러니까 60%는 무조건 상대가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게임이 될지라도. 물론 이거는 맥스로 잡은 거고요. 실제로는 20,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100원 넣었을 때 1,000원을 벌 수 있는 그 쾌감을 극복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고요. 투기 같은 경우에는 주에 코인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 돈 꾸역꾸역 10개월에 걸쳐서 번 1,000만 원을 코인 투자를 통해서 50%를 날려먹는데 이틀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10개월 번 돈의 절반을 이틀 만에 날려버린다.
그 사람도 물론 그분도 제 아는 선배님이시지만 그분도 나름 코인에 대해서 그래프도 잘 읽고 그럼 뭐 이렇게 등락이라든지 어떤 코인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또 뭐 텔레그램에서 정보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코인이 가치가 있는지를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비트코인은 안 사요. 왜? 수익률이 적으니까. 많이 올라가도 3%, 뭐 어느 정도는 뭐 0.5%, 뭐 이 정도 하루에 이 정도 수익률, 또 떨어질 때는 뭐 마이너스 0.5%, 뭐 1%, 많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떨어지는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또 사지 않고 저 알트코인이나 밈코인, 즉 뭐 이렇게 좀 싼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한 코인당 뭐 100원, 300원, 뭐 비싸봤자 10,000원 정도 하는 코인에 투자를 하면 이게 올라갈 때는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번 맞들이다 보니까 그 선배님도 100만 원을 넣어서 1000만 원을 딴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분의 하나의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습관.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요. 쉬는 날에도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도대체 놓지 못합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보면은 무조건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요. 업비트를 열고 코인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거래는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나 할까? 도대체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 투자는 이 단기 투자를 말씀드린 건데,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즉, 누구의 말 많다나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 유튜브나 온라인 사이트에, 그런 악질 투자 유치꾼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투자하면 AI로 뭐 돈을 벌어다 주는데, 이 사이트에다가 뭐 100만 원을 넣으면은, 뭐 한 달 지나면은 120만 원이 되어 있을 거다. 아니, 한 달에 20%를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속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이 단기 투자. 이거 투자도 아니죠, 사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만 하죠. 내 돈 그냥 달러빚 내가지고, 몇 억을 넣어놓고, 그냥 월에 20% 수익 따박따박.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단기 투자. 말이 투자지. 이거는 사기꾼들이 판치는 투자입니다. 지금 뭐 AI로 아니면 코인 사이트, 예측 사이트, 뭐 하여튼 다양합니다. 이런 데 속지 마세요. 내 돈을 절대로 누구한테 맡기지 마세요. 뭐, 내가 잘 아는 형님이 뭐 사업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뭐 해가지고 뭐 지분을 받고 뭐 아니면 뭐 계약서를 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진짜 돈만 바라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 하면 이만큼 불려주겠다.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게 사업과 부업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은 내가 정말 잘 알고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통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말 나는 이거 아니면은 안 돼. 나는 이것만 하면은 이거는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어. 이런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셔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럴 경우에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 있고 나밖에 할 수가 없고 나만의 기술이 있다. 이럴 때는 사업을 타진해 볼 수 있죠. 물론 즉각적인 사업 시장은 저도 말리겠지만 만약에 충분히 준비한다면은 가능성이 있겠죠. 단 사업에서 실패할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부업, 부업으로 돈을 만든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업을 통해서 내가 메인 직업이 있고, 짜투리 시간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내 시간을 사용해서 어떤
금융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단지 이제 부업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홍보라든지 뭐 마케팅 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은행 거래를 대신해주는 그런 알바생들 모집하는 사이트 이런 데 가셔가지고 부업을 하면 안 되시고, 내가 어떤 뭐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다 아니면은 그러면 통번역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한다고 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정말 뭐 스마트 스토어 잘 운영할 수 있다, 뭐 물건 사입해서 판매를 한번 해보시던지, 조그맣게요. 이렇게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이 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당연히 내가 내 자산을 어, 빨리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눈이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는다? 돈만 쫓다 보면은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 내가 정말 어, 뭐 내 자산을 장기적으로 불리기 위해서 부업을 한다라는 식의 어떤 내 미래와 나의 자산의 상승의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나는 돈만 쫓아. 남들이 이래. 남들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빨리 돈을 벌어야 돼. 이래가지고 하다가는, 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말, 돈 때문에 모든 분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MZ 세대들이 이미 기성세대들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MZ 세대들은, MZ 세대들은 정말 벌 수 있는 어떤 투자 상품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있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갖춘 상태에서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벌어놓은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참 MZ 세대들 어떻게 돈을 모을까? 물론 제 생각에는 샐러리, 즉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이걸 무조건 막 단기 투자, 도박, 투기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뭐 안전한 금융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어떤 부업거리를 한번 추진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자산을 어, 약간 불려나가는 긍정적인 투자 방식에 대해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